저 2025년 플랜 윈터의 메인 키워드는 윈터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굉장히 강력하죠.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이제 이런 말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저희 윈터 커리큘럼 안에서 또 야심차게 좀 강력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신청을 하셔야지만 아마 등록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영상의 힘을 빌어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추가 쿠에션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어 윈터 신청 가이드라인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이제 요즘 신청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늘 같은 마음인데요. 보통 기존의 윈터나 서머 프로그램을 했던 이런 재원생 아이들이 또 재등록률이 되게 높은 곳인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감사하죠. 또 믿고 맡겨주시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좋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신규 학생들을 또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은 날에 기존 재원생과 외부생을 같이 등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겠습니다. 다 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프리윈터라 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프리윈터라는 거는 썸머하고 다르게 약간 이 예비 고1, 고2, 고3이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중3 아이들, 예비 고1들 기말고사가 되게 일찍 끝납니다. 되게 일찍 끝나기 때문에 약간 그 시간이 정말 많죠. 그래서 약간 프리윈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예비 고3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정시 방향성에 좀 빨리 잡히는 애들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윈터만 살리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저희는 프리윈터가 시작되기 때문에 프리윈터와 그다음에 1월달, 2월달에 윈터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그 신청을 11월 1일날 오후 1시부터 받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플레온 학원에 직접 오시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등록하시고 결제하시고 바로 이제 그 등록이 완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시설도 볼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저희 이제 총괄 원장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태프들도 직접 만나볼 수 있으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그리고 어떤 등록이나 그런 과정에서도 오류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장 확실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날에 오시는 게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결제도 같이 열어둘 거기 때문에 일단은 11월 1일 날 학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춰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결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주셔서 온라인 신청서를 받으시고 그러면 어떤 결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프리윈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프리윈터고요. 온전한 윈터는 1월 1일 신청이지만 저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을 꽉 채워서 하게 되고요. 중간에 구정 연휴가 있고 중간에 또 아이들이 2월 달에 봄방학에 이제 하게 돼서 하는 그 중간쯤에 학교를 며칠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을 항상 윈터를 해보면 이게 학교들이 제각각 정말 스케줄이 너무 다양해서 결국에는 저희 원 입장에서는 그냥 통으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다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차라리 오히려 그냥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게 아예 그냥 봄방학 하기 전에 학교로 갔다 오면 좋은데 이게 제각각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풀커리를 탈 거고요. 중간에 이제 약간 학교를 며칠 가야 되는 경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학교를 갔다가 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연휴 동안에는 저희가 설날 당일날은 휴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일날이 아닐 때는 저희는 그대로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이고 근데 만약에 구정 때 가족 행사가 좀 명확하게 있고 그게 굉장히 중대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좀 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조금 이렇게 배려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윈터, 윈터라는 거에서 조금 그 헷갈리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정확하게 프리윈터라는 건 윈터 전에 버려질 수 있는 한 달을 잡자 이런 개념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윈터 신청자들이 자석을 선정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근데 프리윈터는 아무래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자석 배정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 배정 우선권을 할 수 있다는 큰 특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해보면 프리윈터 때는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초기 상담을 제가 자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 과목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래서 그 과목 한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공부가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목 완선 집중 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윈터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저희가 아까 앞선에 윈터 혁명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커리큘럼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배정이 굉장히 또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석 배정이 저희가 프리윈터는 11월 23일 날 시작을 할 것이고 오후 2시에 그다음 윈터는 12월 21일 날 오후 2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오셔서 일단 번호를 뽑을 거고요. 그리고 번호를 뽑고 그 번호대로 5분씩 나오셔가지고 자석 배정을 하고 그리고 돼서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석 배정은 당연히 학생이 오는 게 좋으나 이제 학생이 어떤 학원 스케줄과 이제 이런 거에서 뭐 겹쳐서 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제 그러면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제 자석 배정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우리 플레어 윈터 4대 연목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예비 학년이기 때문에 약간 썸머는 되게 커리가 단순해요. 시간도 한 달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커리가 한창 학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예비 고1, 고2, 고3이라고 이제 학년이 바뀌고 크게 이제 예비자가 붙는 고1들, 그다음에 이제 고3들 이제 이런 아이들이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윈터라는 것이 아주 중대하죠. 특히 예비 고1들 정말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비 고3들 실제 공부의 어떤 양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유의미하게 자리 잡으려면 정말 근원적인 문제들이 많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 앞부분인데요. 일단 1월 달에 모든 전원의 학생들을 학년에 맞게 저희가 나눌 것인데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은 일단은 예비 고1이던 예비 고2든 현재 지금까지 받은 어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의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윈터 프로그램 받는 학생들 그냥 무료로 따로 추가 요금 이런 거 없이요. 수시 정시의 방향성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다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중에 이 아이의 성적과 이 아이의 학업의 역량상, 경향, 성격상 이래저래 봤을 때 수시 정시 중에서 어떤 쪽이 이 아이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우리 대시중 아이들이 눈이 얼마나 높습니까? 다들 아이들한테 너 어디 원하니? 그러면 다 애들이 연대를 가고 싶다는 말을 그냥 캐치프레이즈 같이 하고 애들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보면 한양대 밑으로는 대학으로 보지 않는 좀 이상한 현상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눈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런 아이들의 성향이 강한 곳이 대시중이기 때문에 자기 성적에 대한 객관화라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학기 중에 되면 뭐 그런저런 생각할 시간이 없죠.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일단 이런 방학 때 이런 큰 커리가 시작될 때만큼은 조금은 큰 쉼표를 찍으면서 어느 정도는 학업적인 조금 약간 재평가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자기 객관화에 대한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에 지금 현재 성적을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게 좀 소신이 뜨느냐. 안정권이냐. 아니면 불안정하고 거의 이거는 진짜 거의 위험 수준에 다다랐느냐. 이제 그거를 좀 통계적인 데이터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성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어떤 그런 것만 하고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아직 실제 뭐 원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함은 그래서 그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과목의 학생마다 과목의 약점이 있을 것이고 또 강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다음 얘기가 이 약점을 그러면 어떻게 이번 윈터 때 메꿀 것이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면 강점은 강점대로 최대한 부각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절대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팁을 받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올릴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윈터의 각 과목의 공부에 대해서 방향성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 컨설팅을 다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1들은 뭐 넣어볼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예비 고1들은 아마 가장 지금부터도 어느 고등학교를 택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대시동 입시가 20년이 넘는 원장이에요. 해보면 사실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교가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죠. 그죠? 뭐 휘문고라고 아이한테 다 좋은 것도 아닐 거고요. 휘문고, 중동고, 단대보고, 숙명여고, 뭐 진선여고, 경기여고, 또 중대보고, 또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뭐 서울고라든지 뭐 언남고라든지 여러 방향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 다 들어가서 결국 내신 따는 거는 상위권으로 쓰면은 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예비고일들. 이 아이의 정말 학업적 성향의 기질이 어디냐.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학업적 계열의 그 내면의 보이스가 어디서 울리느냐라는 거를 너무 이제 사회적인 인식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의학 계열, 무조건 이과 계열로 이제 가기보다는 가대, 만약에 정말 원하면 가긴 가대, 이 아이의 마음의 소리라든지 성향이라는 걸 조금 한 번은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예비고일들. 그래서 저희가 진로 진학에 대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고일 특화된 거.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다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과 흥미, 계열 흥미 검사를 해줄 거고, 자운의 검사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발달을 했는지, 이제 그걸 하는 이유는 그런 거를 최대한 학습의 전략을 세울 때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학습 전략 검사 이런저런 것과 저희가 다 전원의 예비 고1, 예비 고2, 고3에 나누어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런 전문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2월 달에는 서울대 선생님과 1대1로 학습 코칭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2월 달에 또 우리 미션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컨설팅을 했으니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디테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공부 어떻게 하느냐. 진짜 그런 수재들의 공부 천재 방식, 공부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고 해봤자 뭐합니까 사실. 가까이 만나봐야죠. 그래서 우리 서울대 선생님들 다 유튜브에 나올 만한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직접 얘기해 보면서 그들의 공부 방법을 자세히 얘기해 보고 담을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카피하고 제일 쉬운 게 카피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공부 방법을 비교해 보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그들의 실제 공부 노하우는 뭐였는지 그런 거를 1대1로 가까이 들어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공부에 어떤 거는 진단해 줄 수도 있는 그래서 1대 학습 코칭 시간에는 학습 방향성 설정,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이제 구체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시동이다 보니 커리가 많죠. 근데 모든 1타 수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하고 맞아야 돼요. 학습 코드가 맞아야 되고 설명 방식이 맞아야 되고 판서 스타일이 맞아야 되고 교재의 또 그런 편집 양식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한테 맞는 게 최고의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수업들에 대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재 추천 각 과목의 최상위법의 학습법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거를 가까이 전수받을 수도 있고 나만의 학습 약점을 또 파헤쳐서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아직도 고민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그 선생님들이 본인이 공부했던 방법과 반출을 하던 아니면 어깨 넘어 다른 자기 친구의 어떤 잘했던 방법을 다시 회귀를 하던 이래저래 해서 그 솔루션을 당연히 제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제가 원하는 건 이런저런 강점과 양점의 여러저런 컨설팅과 여러저런 학습 코칭을 통하여 이제 윈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겠지만 그래도 나만의 시그니처 공부 방법이 뭐냐에 대한 매뉴얼을 설정해 갔으면 한다라는 게 제 포부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저희 윈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조금 모의고사를 특이하게 실전 모의고사처럼 보고 나름 성적표도 보내드리고 나름 오답 정리해서 어떤 피드백을 서울대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뭐 그런 관리 시스템을 제법 이제 조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저희는 방학 때마다 합니다. 주 1회 국어 일주일에 하루 그 다음에 수학 하루 항상 이 지문이 많으신데 매일매일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학원 커리가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존중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치동 플레온의 윈터 프로그램은 다른 학원 커리가 다 컷하고 이게 아니고요. 다른 학원 커리 다 그대로 존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학습의 어떤 아침부터 그런 외적인 시간들을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제 관리 시스템 저희가 학습을 최대한 자리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국어 하루 그래 수학 하루 요일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국어는 뭐 화요일 날에 본다. 예를 들어 수학은 목요일 날 본다.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학년별로 시간이 다 나눠질 것이고요. 그래서 국어 한 해, 수학 한 해, 실전 기출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보고요. 5회 말에 체크까지 합니다. 진짜 컴사로 체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하고 점수만 아는 건 의미가 없죠. 오답을 체크를 해서 마무리 뒤처리를 해서 자기의 빈구멍을 찾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학 캠프라는 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아주 중요한 철칙은 당일날에 본 모의고사는 당일날에 집에 가기 전까지 반드시 오답을 해서 시험지를 내야 합니다.
내야 하는 바구니가 있고요. 근데 당일날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 스케줄이 학원 스케줄이 굉장히 많다.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스케줄을 반영해서 이 학생은 내가 봐도 그 다음 달에 내야겠구나. 이제 그런 걸 정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 딜레이가 됐을 때는 이제 그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해서 근데 오답 정리를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다 알려줄 거고요. 처음에 매뉴얼을 줄 거고요. 그래서 체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서울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낸 것에 대해서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손글씨가 더 오히려 눈에 돋보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시성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대 선생님들의 1대1로 감동의 손글씨 첨삭을 직접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첨삭에는 실제 아이들이 뭐 오답 풀이 과정을 했겠죠. 수학에서 뭔가 풀이 과정을 함에 있어서 질문을 아이들이 달기도 해요. 서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름 오답 정리를 해서 풀이 과정을 답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선생님들이 그 풀이 과정을 보실 때에 조금 더 풀이 과정을 단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잘했으면 잘했다. 뭔가 조금 더 better 풀이가 좋은 풀이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윈터 동안에 2달이기 때문에 국어 8회분, 수학 8회분 총 16회 모의고사분을 저희가 완주를 시킬 것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 실제 플레온 2024년 요번 연도죠. 그래서 요번 연도 저희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저희 자체 성적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대로 해서 성명, 과목, 시험이 뭐였고 점수가 뭐였고 등급것이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답 번호는 뭐였고 유형이 뭐였고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웬만하면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다 개인 전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윈터 학습 관리 시스템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거는 플래너입니다. 제가 항상 이 학생의 플래너를 제가 영상에 제가 많이 동반하는데 너무 글씨가 가지런해요. 남학생의 글씨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정말 길이 남을 플래너였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 플래너를 영상에 담습니다. 딱 아주 정말 FM처럼 잘 썼습니다. 보면 날짜 쓰고요. 그리고 얼마 디테일한 거 다 보이시죠? 그리고 뭐가 며칠 남았고 수능은 며칠 남았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과목별로 색깔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정하고 단원을 명시하고 무엇을 할 건지 채점인지 채점의 오답인지 채점에다가 오답에다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 학원 교재명 그 다음에 단원명 그 다음에 퍼포먼스 뭐 할지 이제 그 양식대로 하는 거를 계속 연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완수했는지 세모인지 X인지 그리고 시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몸에 사실 배 가도 제가 볼 때는 윈터에서 50%는 이미 성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이 플래너인데 이 플래너라는 게 세상 귀찮은 거예요. 누가 관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2달 정도 60일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이거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딱 윈터가 끝났을 때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 가장 그 반가운 소리 중에 하나가 플래원의 그 여름 캠프나 방학 캠프 뒤에 애들이 학기 중에도 플래너를 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예 커리큘럼에 넣어서 저희가 주 단위로 저희가 이번에 좀 바꿨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1단위로 학습 플랜을 작성하기 시켰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월요일마다 우리 서울대 조교쌤하고 같이 일주일의 공부량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주 단위의 공부량을 다 같이 정할 거고요. 서울대 선생님하고. 그래서 그 분량을 정해서 저희가 일주일치를 붙여줄 거예요. 책상 위에. 붙여주면 그거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소분해서 아이들이 소분해서 매일매일 데일리 플래너에다 본인이 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플래너를 소량으로 자기가 어레인지 하는 거, 시간 배열하는 거, 과목 이양 나눠보는 거 이런 게 다 결국 훈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매주마다 월요일 날에는 서울대쌤하고 주 단위 학습량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매일매일은 자기가 학습 플랜 작성을 완벽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서 토요일 날에는 일주일치를 다 회수해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어머니들에게 일요일 날에. 이제 그러면서 일주일치의 공부량을 저희가 다 오픈할 거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아이들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단위로는 매일매일은 수술학습 교재, 학습량, 과제 완성 시간을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완성 정도를 저희가 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터 데일리 루틴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와서 영단어 단어식 50개씩 보는 거는요. 그냥 머리에 웜업이에요.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원장님 또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질문 하시는데 제가 영어 원장인 거 아시죠? 제가 영어 수업 20년 이상 한 대지동의 베테랑 원장입니다.
영어 단어라는 건요. 다른 본학원에서 외우더라도 매일매일 50개씩 외운다는 건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본학원에서 외우는 게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절대 시간 뺏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공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짜고 웜업하는 거에 태스크 중에 단어 테스트는 이보다 더 좋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길 바라고요. 하루에 50개씩이고 주 단위로 300개를 저희가 딱 해치울 것입니다. 그 다음 플래너 작성 당연히 말씀드렸고 과제 완성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Q&A를 우리 서울대 선생님에게 전 과목에 해당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제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질문한다 그러면 제가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자, 윈터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좀 생활적인 겁니다. 아마 근데 또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하신 포인트이실 텐데 저희는 AI 키오스크로 굉장히 관리가 좀 아주 디테일하게 되는 학원인데 그래서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 그 다음에 학원 출발 시간, 독서실의 복귀 시간, 하물며 화장실의 이동 시간까지 저희가 다 오픈해요. 그래서 AI 키오스크로 다 체크돼서 어머니 카톡으로 다 전송이 됩니다. 이건 아마 우리 플레원의 윈터를, 썸머를 보내본 어머니들은 다 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등원은 아침 8시까지 와야 됩니다. 이게 제게 철칙으로 제가 움직이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가끔 가다가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사실은 우리 아이가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너무 등록하고 싶어 등록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 아이는 9시까지 오면 안 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9시까지 허락을 하는 경우는 아침 수업이 아침 9시 반까지 있는 경우는 곧장 학원을 가는 걸 허락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무조건 10시까지 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저희 플랫 밑에 오지 못합니다. 제가 타협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서는 결론을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다라는 경우만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8시까지 칼같이 와야 되고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위대한 프로젝트를 공부 스터디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면서도 가장 자기의 어떤 인내심, 자기 약한 부분을 좀 강하게 훈련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부분이 미라클 모닝인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은 제가 양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시간 하셔야 되고요. 하원 10시인데 중간에 이제 외출 허락되는 거는 병원 진료라든지 학원 스케줄, 그 다음에 과외 스케줄 정도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10시까지가 공부고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 그럼 밤 11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아침 10시, 오후 2시, 8시 다 가장 힘든 시간대가 저희가 다 캐치업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30분씩 쉴 수 있고요. 그때는 잠을 좀 잘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커피 사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30분씩 몰아쉬기 때문에 잠을 자더라도 아예 시원하게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30분씩 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식사 시간은 중식은 12시에서 1시, 석식은 5시에서 6시입니다. 왜냐하면 6시에 애들이 그 학원 시간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밥 시간을 조금 당겨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식사는 도시락을 신청할 수 있고요. 한 끼에 8,000원입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밥을 밖에서 먹고 싶다. 그럼 밖에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시락을 어머니께 정성을 싸주고 싶다? 어우, 대환영이지요. 그 세 방법 중에 원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식, 석식을 각각 분리해서 희망하는 날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대비는 먹은 만큼 월 말에 저희가 청구해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일요일 날은 자율등원일입니다. 그 말은 일요일 날만큼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날만큼은 쉬어도 괜찮고 아니면 늦이감치 와도 괜찮고요. 와서 책만 가져가도 오케이. 아니면 아침에 좀 자고 와서 뭐 점심때 와도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프리하게 풀어주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빡세게 달려보자.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저희가 이 사진이 이번 썸머 때 했던 저희가 아침 조식 사진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침이 저희 8시가 되게 좀 일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조식을 이렇게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와 소통 시스템은 AI 키워스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의고 성적표 제가 전송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시 정식 컨설팅 때 원하시는 분은 참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대1 학습 코칭 너무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궁금하시죠?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플래너는 인증샷을 제가 찍어서 보내드린다고 이미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숨가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히 이런 걸 듣고도 추가 질문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또 방학 캠프만큼은 또 저희 아이스 시그니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고요. 또 이렇게 매해 때마다 하면 할수록 또 조금씩의 튜닝이 되고 이번 윈터 때는 항상
윈터라는 건 제가 수능커리가 끝나고 가장 좀 여유롭게 또 큰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더 많은 준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썸머보다는 윈터가 압도적이고 강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방학 프로그램 때 우리 아이를 성적을 좀 올려보고 싶다. 그러시면 보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